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세 가지 25번, 26번, 27번 오늘 미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 질문이죠. 상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 자, 요 세 가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의 요지는 당신이 지원한 직무의 핵심적인 역량은 무엇인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 어떤 걸 평가하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하다,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답변이. 저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까지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까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의 기관 내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원자가 그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게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절대 태도 중심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로 답변하는 사람, 책임으로 답변하는 사람, 정직으로 답변하는 사람, 직업윤리 시리즈죠. 자, 이건 직무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이거 태도 부분에 해당하죠. 성실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책임감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정직한 건 당연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어떤 직무의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어요. 책임감 1급 자격증, 정직 1급 자격증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태도 중심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건 그를 뒷받침할 만한 정량적 근거 있죠. 자격증, 교육사항 등 정량적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이나 경력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고 해봤고, 배우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고, 요런 게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역량 키워드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무한 A라는 직무의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데요? 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력서를 보시면은 요런 자격증, 요런 교육상, 요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 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지요. 요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전력공사 사무직은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이 핵심 역량입니다. 그 이유는 기획, 홍보, 인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재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기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력서를 확인하시면 저의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 전공으로 관련 전공교과 48학점을 이수하였고 자격증으로 신용분석사, 세무회계, 회계관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회계 실무교육을 24시간 이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회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정성 확보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력서에 굳이 있는데 또 말해야 됩니까? 이력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면접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요. 아니, 이력서에 있는 거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요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컨설팅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면접관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들의 여러분들의 서류를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냐면 면접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1분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 질문하고 질문 답변도 들어야 되고요. 사실 이 많은 이력서 정보량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 많은 정보를 갖다가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면접 시간 내에. 어떤 거랑 예시를 들 수 있냐면 자동차로 치면은 면접위원들이 자동차 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1900cc 연비는 몇 킬로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재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인지 나쁜 자동차인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기 되게 힘듭니다. 어. 그리고 숫자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강점이 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것만 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그 증거가 뭐 1900cc입니다. 이게 연비가 20km인데 다른 자동차들은 다른 12km인데 이 자동차는 연비가 20km예요. 그래서 연비가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차를 구입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있지만은
굳이 또 얘기해가지고 이 이력서에 이 자격증이 있다라는 건 어떤 핵심 역량이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을 받았다는 건 어떤 핵심 역량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이 면접위원들이 설득당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뭐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로 마무리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나는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특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력서에 있는데 굳이 또 말해야 되냐? 말하셔야 됩니다. 말하시면서 이 이력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게 핵심 역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면접위원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상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미치는 질문입니다. 상사가 의견이 다르면은 따른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내 의견을 설득시킨다 하기에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질문인데 이건 직무와 유관한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가? 크게 평가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협상 능력이죠. 쟁점 사항, 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의견 충돌이라는 건 하나의 갈등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을 종합 분석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보는 건데, 답변 간단합니다. 자, 요 네 가지 풀로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충분히 듣겠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을, 상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이 좋은 의견인지 판단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준은 이 의견이 상사의 의견이 좋은지 내 의견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조직입니다. 조직의 입장에서 무엇이 득인지 판단하겠다. 그래서 내 의견이 조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설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내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다가 아니라 조직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이면 노력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수가 생기잖아요. 상사의 의견, 상사가 이제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그러면 상사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내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의견 충돌이 계속된다면은 상사의 의견을 일단 따르겠습니다. 대신에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음, 하지만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최대한 그 의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의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는 협조할 거고요. 노력할 것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지만요.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의견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습니다. 만약 제 의견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설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매하다면 상사의 의견을 듣고 최선을 다해 그 의견을 성공시키기 위해 조력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행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캡스톤 과정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저와 동료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라 동료의 방법을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였고 좋은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상사와의 의견 충돌에 대해 조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채택된 의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경청하시는 거. 제일 첫 번째 답변은 우선 듣겠습니다요. 그리고 핵심은 조직 기준의 판단.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조직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요거죠. 요거까지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들어가야 될 게 내 의견이 채택 안 되더라도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저건 실패할 거야.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비협조적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의견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것입니다.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요거까지 마무리 지어 주셔야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팀워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요건 뭐 정의 내리기 나름인데, 사실 그래서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팀워크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요거는 당연히도 팀워크가 대인관계 능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 평가하는 거고, 원래 팀워크의 정의는 이거죠.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태도를 가진 지원자인가, 요걸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대로 답변하시는 경우 많아요. 저 NCS 정의대로 단순히 팀의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기여한 사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저를 희생해서 해결했습니다. 여기까지로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소개서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면접 때 가서는 하나를 더 플러스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만 답변하시면 그냥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요것만으로는 면접 때는 경쟁력이 없어요. 왜? 면접쯤 오면요. 다들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팀의 소통을 활성화시킨다거나 동료의 성장을 돕는다던가 이런 거와 같이 단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팀에 좋은 영향력을 준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희생한 사례 플러스 팀의 성장을 돕거나 팀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팀에 좋은 영향력을 준 사례까지 합해서 답변하셔야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팀워크는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동료의 성장을 돕는 것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A기관 물의 날 행사 서포터즈 활동 시 조직의 목표는 관람객 2,000명 달성이었고, 저는 미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미화 역할은 청소 시간이 정해져 있어 비는 시간이 많았는데, 쉬는 시간 동안 살펴보니 관람객 모집이 난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역할에 동료들을 나서서 도왔고, 점포 개점 모객 파트타임 근무를 오래 했던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들을 팀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홍보물 배포, 행인들에게 말 걸기 등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그 결과 모객이 활성화되어 관람객 2,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팀워크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동료들의 성장을 지원할 자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냥 팀워크의 정의대로 답변하는 거, 이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답변하니까요. 그래서 팀워크 플러스 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례까지 답변하시는 거, 요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3개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힘든 거 할 겁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했을 때 성실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관은 무엇인가, 요 3가지 공략해 볼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